네, 그래서 우리 질문이 답이다. 아까 다 책을 많이 읽어 오셨던데, 질문이 답이다. 1장 먼저 한번 나눠주실 분. 먼저 나눠주실 분. 네, 우리 임소연 사장님. 절반 읽으신 임소연 사장님 먼저 1장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저는 먼저 매를 맞고 듣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이제 샀지만, 이제 오래간만에 또 다시 보니까 이렇게 줄쳐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1장, 2장 전에 저는 그 12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열정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며 초대한 미팅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만날 약속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크와 미아는 서서히 탄탄한 사업 기반을 잡아나갔다. 물론 그들이 원했던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한번 상상해봐.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하, 시작해야 하는지 말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만 있다면 말이야. 그런 방법이 있다. 바로 이 책에서.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보면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M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와 닿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러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35페이지예요. 다만 고객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모두 옳다. 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뭐 어디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럼 저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건강해요. 근데 어때요? 당뇨약 하나를 먹고 있잖아요. 나 건강해. 당뇨약 하나밖에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에스테 할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그 고객들이 원하는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7 보면 네, 한 1장, 2장이죠? 고객의 말은 언제나 옳다. 창이에요. 1장. 지금 2장 하시는 것 같아요. 예스라는 대답 얻어내기 부분. 네, 맞네요. 네, 1장 이게 먼저. 1장 그럼 먼저 좀 내가 해주세요. 2장 초반까지 읽어가지고, 네. 네네네. 그리고 여기 계속 이제 얘기 나누는 게, 어, 어디냐면, 평균 법칙을 활용하라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5명한테, 10명한테 했을 때, 7명이 그 문을 열어주고, 그 4명이 들어주고, 결론은 2명. 이렇게 확률적인 그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또 몇 번을 그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이게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10명한테 얘기했을 때, 2명. 그러니까 나는 10명한테 얘기를 하고 2명한테 성공을 했는가라는 걸 조금 요번에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거를 확률을 기록하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몇 번을 했는지 앞으로는 조금 저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1장이 근데 내용 많지 않아서 그냥 지금 보니까 2장, 1, 2장 합쳐서 같이 느끼신 부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못하신 37페이지 그분도 이어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왜 사람은, 47페이지에서요, 왜 사람은 반대하는가라는 밑에 흥미가 없는 가망 고객은 하나도 없다. 다만 흥미 없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 곰곰이 생각하게 했는데요. 나는 막 진짜 내가 막 이 PM 비전에 미쳐가지고 막 제품이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그들은 정작 이렇게 그냥 무슨 얘기야? 약간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는 방식이 그냥 나에 치여서 하진 않았는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내 그 STP를 좀 봐야겠다.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문구였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거 질문이 답이라는 책이 제 책은 이건데 이게 되게 예전에 판매했던 책이고 저 블랙 버전이 있잖아요. 새로 찍어낸 책. 그 책이 좀 페이지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르죠. 다르시면 그냥 챕터 이름으로 뭐 이렇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또 독서 미팅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독서 미팅 할 때 본께적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약간 이렇게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페이지의 요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이 나에게 너무 와닿았고 왜 와닿았냐면 본 것, 깨달은 이런저런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와닿았고 그다음에 내 사업에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요런 패턴으로 지금 이제 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뭐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세 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좀 해주실 분? 네, 우리 김혜미 사장님, 그리고 염진원 사장님 이렇게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네, 저는 일장에 법칙 1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23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감원 고객 목록을 살펴보면서 너무 나이가 많아, 너무 어려, 너무 부자야, 너무 가난해, 너무 멀리 살아, 너무 똑똑해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로 가는 길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명단 작성을 하면서 얘는 내랑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 사람은 별로야. 그냥 그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그냥 제 스스로가 좀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네트워크 다단계 부정이 많으니까 내가 전달해도 안 한다고 할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도 좀 멈칫거리고 카톡을 보냈다가도 너 뭐 먹고 살 뺐어?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PM에 피자가 안 나와서 말을 못하고 그 주춤거렸던 그런 상황들이 내가 스스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장에서는 어, 외로는 참여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보면은, 재정적인 자유가 최우선 동기 요인이, 저에게는 재정적 자유가 최우선의 동기 요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재정적 자유가 동기 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의 니즈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딸려올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상대의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질문을 많이 하고 근데 아직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좀 디테일하게 좀 잘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예전에 변화름 사장님이랑 처음 미팅했을 때 변화름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근데 그때는 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던
거라고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뭐 듣고 싶어서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걸 좀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분이니까 저분의 생각이 진짜로 궁금한 거죠. 너무 잘할 사람이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저분은 뭐가 니즈일까?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일까? 어떤 삶을 원할까?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염진원 사장님, 이어서 한번 해주실게요. 네. 저는, 아, 퇴근을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책을 놓고 왔어요. 그래갖고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걸 급하게 좀 많이 적어봤는데, 좀 많이 읽어서 좀 느꼈던 거는, 당신의 비율을 뭐 기록하라. 이거가 굉장히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때 여기 10대, 7대, 4대 2라고 했었던 비율, 10집을 두들겼을 때 7집은 있었고, 4명은 설명을 들었고, 2명은 산다. 이 법칙.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이런 법칙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서 결론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이 확률적인 걸.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었을 때, 내가 몇 명한테 전달을 해서 몇 명이 들어주고, 그 결론적으로, 어, 뭐, 저한테 이제, 승인이 됐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나? 내가 몇 번을 해서 몇 명이 됐나? 이거를 좀 이제 상세히 좀 기록을 해서 명단을 다시 한번, 어, 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명단 체크하고, 다시 전화하고, 반복적인 거를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흥미 없는 그 프레젠테이션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꽂혔는데, 흥미 없는 사람은 없지만 흥미를 저희가 끌어내질 못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건강인지 보상인지, 물론 모든 사람이 두 개가 다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먹었니? 뭐 이렇게 말만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보상을 자신 없다고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 하고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흥미를 제가 최대한 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모자라도 최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건강이든 보상이든 둘 다 최대한 꼭 말을 해서 그 사람의 흥미를 조금 더 끌어낼 수 있게끔 또 제가 많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 뭐라 그랬더라 옳지 않은 게 없다 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답이 없는 건 아니라 그랬던가 그 부분이 고객의 무슨 말은 언제나 옳다. 이 말씀이신 것 맞다, 같아요. 맞다. 네. 맞아. 고객의 말은 언제나 옳다. 제가 그 반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음, 죄송해요. 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그 염진호 사장님 점점 약간 이 사업가의 모습이 갖춰지실 것 같은데 굉장히 책이 없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업의 이제 평균율 부분. 평균으로 확률로서 이 사업의 결과가 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 이제 잘 알려주셨고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흥미없는 프레젠테이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도 지금 우리 임소연 화장님에 이어서 염진호 화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사람의 흥미를 이제 끌어낸다라는 게 내가
내가 막 많이 말한다고 해서 끌어내지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캐치하면 바로 흥미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그 뒤에 이제 쭉 어떻게 하면은 그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효과적인 STP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 적용하시면서 좋아지시기를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어서 우리 신 박사님 한번 해주실까요? 아, 그 옆에 바로 계셔서 카메라상으로. 정말 그 신 박사님 호칭이 상당히 네. 저도 지금 책을 굉장히 예전에 읽었던 건데 빠르게 읽으면서 오늘 눈에 들어왔던 것들만 우선 한번 찝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여기 이 저만의 38페이지 법칙 5에 평균율을 향상시켜라 라고 써 있는데 평균율의 법칙은 항상 당신 편에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이 일장을 읽으면서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이 평균율이 활동량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평균율을 안정적으로 향상을 시키려면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스폰서링도 받지만 필드에서 나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 퍼센트율을 저도 사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명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항상 수로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왜 이 평균율이나 이런 숫자들이 데이터를 계산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 내가 필드에서 나갔을 때 어떤 경험을 갖고 해야 더 효율이 높은지를 사실 그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평균율이 결국에는 나의 경험이고, 실제로 스폰서링을 받아도 실제로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들 개개인이나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이런 본인의 경험들이 쌓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좀 이게 맥락이 오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그 2장에서 예스라는 대답 얻어내기에서 저도 그 프레젠테이션도 와닿았는데요. 저는 꼭 그 뒤에 이제 55페이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 동기가 당신의 최우선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이 문구가 제일 와닿았거든요. 저희 실제로 테이블 미팅 나가면요. 굉장히 많은 꿈에 부풀어갖고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삘이 꽂혔던 부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초반에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뭐 자신만의 사업, 더 많은 여유 시간, 이게 개개인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이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아까 이제 고객은 옳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고객이요 얘기를 하고 다 비우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얘기를 혼자 풀어낼 때가 있으세요. 자기가 술술술술 풀어요. 그건 제가 그분, 이렇게 실제로 들어드려서 이제 끄집어내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살살살살 긁어드리면은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동기가 나오면은 사실 사업적으로 좀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 특히나 이 장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생각을 끌어낼 때 사실은 그 예스라는 대답을 좀 얻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장에서 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명쾌하게 독서 미팅을 또 잘 후기를 남겨주셨고, 잘 들었고, 우리, 한나라 사장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1장 이제 시작하자마자 성공을 위한 법 부분에서 제 밑줄에 성공은 게임이다. 더 많은 게임을 할수록 이기는 횟수 또한 많아진다.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다. 더 많이 사업 참여를 권할수록
당신의 권유 기술 또한 더욱 능숙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요 말이 그 거의 1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룹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아웃풋이 있어야 인풋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근데 저는 보면은 항상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행동은 하진 않고 그냥 상상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이런 상상도 했었고 왜 안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냥 저처럼 그 이제 아까 신성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의 동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재정적 자유랑 이제 시간적 여유? 이게 제일 최고의 그건데, 애들한테 말해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다이어트? 돈을 해도 그냥 관심 없어? 약간 이런 기 때문에 항상 약간 시무룩해져서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한 번 권유를 하고 이제 시무룩해져서 그럼 됐어 약간 이런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책이 와가지고 오늘 다 읽었어요. 2장까지. 그래서 제일 많이 좀 느꼈던 거는 어쨌든 활동, 저의 그 나가서 하는 그게 많아져야 저에게 성공하는 게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좀 많이 밖에서 미팅도 많이 잡아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PM하고 있어라고 더 많이 얘기할 거고 액티도 더 많이 타줄 거고 또 작년처럼 또 눈에 이제 열정을 담고 이번 연도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나 사장님 성장하시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후기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깨달아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 그냥 듣기만 했을 때보다 막상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거절을 당했을 때. 근데 이게 그냥 평균값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무렇지 않을 수준까지 되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경험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잘 지금 성장해 나가고 계신 것 같고, 올해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눈에 열정 장착하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장려원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을 한 두세 번 읽긴 했는데 오늘 이제 줄 끄면서 처음 제대로 또 읽어봤거든요. 요 며칠 조금 이제 일도 좀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좀 고민도 많았는데 나는 이제 가서 이제 솔직히 떠드는 건 잘해요. 막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결제도 잘 받아와요. 근데 뒤에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업적으로 끌어들이는 걸 너무 못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보면 86페이지 침묵의 힘. 가만 고객의 대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이어야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약간의 침묵을 못 참는 성격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못 듣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만났을 때 그 상대의 대화를 했을 때 듣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쉿! 그리고 제가 80페이지하고 93페이지에 여기 여기 결단 얻어내기 열쇠 4번에 거기서도 보면 사업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무리 훌륭해도 반드시 가만 고객이 행동을 취할 만큼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너무도 많은 가만 고객들이 사업 계획에는 흥분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완전히 식어버리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부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데 몰입한 나머지 너무 많은 말을 쉴 새 없이 한 결과 스스로 그 생각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제일 고쳐야 할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이제 일단 진짜 침묵의 힘을 키워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네, 좋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과 내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려원 사장님 같은 경우도 막 클로징까지는 잘 되는데 그 이후 사업적인 전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침묵하고 질문을 던지고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니즈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패턴에서 단 한 가지만 제대로 바뀌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내신 거 또 되게 큰,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침묵을 또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 우리 현혜선 사장님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상에서 확률,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게임을 한다는 걸 알려야겠다라는 거를 읽다 보니까 맨 처음에 24페이지에서 마지막 볼디처럼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라. 요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PM을 한다는 걸 알게 해야겠구나. 라고 했고, 그 뒤에 나머지 일단은 계속 확률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PM에 더해봤거든요. PM으로 이렇게 되어서 봤을 때, 그러면 10명에게 PM을 전달을 하면 적어도 한 명은 소비자 혹은 파트너가 되겠구나. 이 확률대로라면 10명 중에 한 명이다. 라는 확률이 나와서, 그러면 열심히 그럼 하루에 한 명씩만 전달을 해서 열흘이면 한 명은 소비자든 파트너든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보면은 34페이지에 내가 전화 한 통화 하는 거를 9달러, 그리고 약속 잡는 거 15달러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를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오토십의 풀셋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하면은, 그냥 판매를 한다고 오토십의 풀셋을 하면 17만 1,000원이 나에게 보너스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전화 한 통으로 했을 때는 저는 이 전화 한 통이 나에게 얼마를 벌어줄까로 계산을 했는데, 내가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만으로도 34,200원이 의 수익이 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전화 한 통만 해도 34,200원을 벌 수가 있는데, 그래, 하루에 한 번, 누가 됐든 한 명씩에게 전화라도 하다. 나 피해만다고 적어도 알리기라도 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1장에서는. 그리고 2장에서는, 뒤에서는 이제 뭐, 5가지 황금 질문을 해서 이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를 딥하게 끌어내는 거에 대한 방법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났는데, 저는 제 첫 번째, 어디 몇 페이지더라? 잠시만요. 51페이지에 보면은 뒤에 아무리 이런 방법론적인 그 5가지 황금 질문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저는 신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런 5가지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뿐 그 진정적인 니즈를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5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그 상대에게 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그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대에 나온 여자를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이 전화 한 통화에 34,200원 나온다. 이런 후기를 지금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너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할만하네요.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34,200원씩, 그쵸? 할만하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내가 실제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사실은 훨씬 더,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이런 확률 게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열쇠 1, 분위기를 조성해서 얼음 녹이,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 최우선 동기를
골라낼 수 있는 이 질문들을 하는 게 오히려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또 부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너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 번 만나서 밥 먹고 뭐 하고 사실 여타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PM처럼 즉각적인 반응으로 정말 빠르게 강력한 뭐 사업성이나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소비자로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막 한 달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정말 이 신뢰 쌓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정말 PM 사업이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렇게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나와 그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의 뭐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에 따라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 시간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여러 번 다시 만나고 다시 또 재미팅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고 만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뭐 15분, 30분 이렇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한번 쭉쭉쭉 가볼게요. 우리 임원문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임어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저는 저 맨 처음에 거기 앞에 보면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글이 자신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비즈니스를 운영 방식에 혁명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로부터 수천 개의 메모랑 편지랑 이메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글을 쓸 때, 이 책을 쓸 때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혁명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딱 듣는데 이 얘기를 처음 읽으면서 좀 마음에 되게 많이 와 닿으면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보면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러니까 저도 네트워크를 처음 하면서 맨 처음에는 어떤 건지 모르고 잘 모르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일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머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21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그것을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나는 이 법칙을 따르며 살았고 누구든 이 법칙을 활용하면 결국엔 반드시 성공이라고 확신을 한다. 내가 이 법칙을 전에 받았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전하려고 한다. 그것은 성공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다라는 걸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22페이지에서는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보면 법칙 1, 2, 3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느꼈던 거는 뭐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잠재 의식을 발휘해서 가만 고객에게 손을 내밀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법칙을 활용하고 평균율을 향상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당신이 이야기를 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당신의 이야기 사람들에게 말하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도 저 네트워크 사업하고 있어요. PM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은 5가지 황금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맞게끔 한번 적어보긴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 다음 뒷장에서 치과 의사에 대해서 78페이지에 치과의 의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이거 네트워크의 사업에 대해서 그분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왜 치과 의사를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18세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40대, 2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하는 분이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 마지막에 83페이지에 보면 아마도 프랭크는 지금 어디선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핵심적인 부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마음을 공략당한 치과 의사. 이 부분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치과 의사로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성공한 인생. 이미 뭐, 100만 달러? 100만 달러짜리 집, 비싼 자동차들, 막 해변에 그렇게 살고 그러는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하고 시간적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자기가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 저자가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분이 치과 의사를 정말 말 그대로 바로 때려치고 다른 일을 찾아서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텔 똑똑하니까 모텔 같은 거 이제 사업체를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 받는 일 하면서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황금 질문들로. 그래서 사실 이 황금 질문들로 우리가 이 독일 PM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사실 그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게끔 안내를 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아무튼 뭐 신기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아, 이런 거에 되게 이제 뿌듯한 일이다 정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우리 임미라 사장님 따라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까만 책이고요. 54페이지에 사람들이 사업을 참여하는 이유에 최우선 동기 요인으로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자신만의 사업, 더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 돕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은퇴, 유산 남기기. 이 목록을 살펴보면 이 중 하나가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된 최우선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아니라 다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최우선 요인이었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김연경 그룹장님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 뒤편에 있던 문구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나의 Y가 하나가 아니라 모두구나. 이거를 조금 느꼈었었고요. 5가지 황금 질문을 보면서 김연경 그룹장님 이 책 그냥 계속 보면서 김연경 그룹장님이 계속 했던 얘기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생각이 났었고, 이 5가지 황금 질문을 외워서 당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니즈 파악하고, 이렇게 계속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도 계속 느꼈었고, 그리고 86페이지에 침묵의 힘. 최우선 동기는 그들의 생각이어야만 한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가만 고객이 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지 스스로 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조금 침묵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침묵이 있으면 조금 저도 뭔가 말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침묵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조금 느꼈었었고, 그리고 88페이지에서 제일 와닿았던 건데, 염소떼에서 양을 구별해내는 방법. 맨 밑에서 2번째 줄. 만약 5가지 황금 질문에 대해 우유부단한 답변을 늘어놓는다면 다른 가망 고객을 찾아 나서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그런 가망 고객들은 의존적이어서 계속해서 당신의 시간을 뺏을 것이다. 반면 확고한 최우선 동기와 꿈을 가진 가망 고객들은 성공할 것이다. 최우선 동기를 가진 가망 고객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신은 그 과정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4번째 줄부터는 약한 씨앗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거라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진짜 비밀은 강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5가지 황금 질문의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가망 고객들을 지원하되 강한 씨앗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라는 이 문구가 제일 좋았었는데요. 약한 씨앗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거라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김송준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룹장님, 그 스폰서님의 스폰서링을 100% 받아들여라. 김연경 그룹장님은 계속 보였던 건데, 저는 그냥 계속 놓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책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사업이 쭉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했었고, 너무 그립장님이 다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이라서, 100% 스폰서링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임미라 사장님 말씀하신 그 54페이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서 최우선 동기 요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9가지가 전체가 다 최우선 동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최우선 동기를 뽑으셔야 돼요. 최우선 동기라는 말 그대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한 가지를 무조건 고르셔야 실제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모아진 힘을 내실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그냥 다 비슷하게 좋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강력한 힘을 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한 가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하나를 더 선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최우선 동기를 꼭 좀 이렇게 고르셨으면 좋겠다. 이 후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씨앗, 씨앗이 강한 씨앗에게, 그냥 강한 리더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강한 씨앗이 내가 아직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강한 씨앗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강한 씨앗이 돼야지만 강한 씨앗이 보이고 강한 씨앗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게 이제 너무너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농사 짓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늘 말하듯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보라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아까 소연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먼저 할 걸 그랬어요. 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도 저도 또 느낀 게 또 다를 수 있으니 이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초기 때 읽었을 때랑 지금 또 읽었을 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못했던 게 아까 여원 선생님이란다.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침묵이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침묵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질문은 던져놓고도 또 제가 말하기 바쁜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또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좋죠? 좋지 않으세요? 계속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계속 이제 그분의 대답을 좀 듣고 그분의 니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가 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초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풀셋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까?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요점을 좀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풀셋을 얘기하지, 다음에는 이번 액티바이즈 이벤트를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대화가 아니라 혼자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어떠한 걸 제가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테이블 미팅에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랬을 때 제가 내 변호를 그룹장님께 여쭤봤어요. 왜 전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룹장님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책 읽는 게 너무 싫은데 책을 읽어야지 성장을 한다는 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테이블 미팅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우선은 이런 거 세트, 매니스 세트 이게 먼저가 아니라 사업 설명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심으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옛날 얘기까지 다 하고 앉아있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되게, 내가 그래도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저도 이제 자충우돌하면서 좀 깨닫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네트워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확률. 제가 이제 10명의 콜을 돌려보면 한 명이라도 꼭 미팅이 잡혀요. 예전에 그 전화하는 게 되게 조금 두려웠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잠깐 그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임미라 사장님 예전에 감기 독감 좀 심하다 했었음.
이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이루어 나가니까 그분도 그렇게 작은 거에 좀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전화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다 하면서 내가 소개 좀 해주고 싶어요. 좀 소개 좀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또 테이블 미팅이 또 자연스럽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활동량을 높여라라는 거를 아무나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계시는 분들. 그래서 그 활동량을 높이고, 넓히고, 그리고 저희가 전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확실히 테이블 미팅에 이제 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진다. 저는 느낍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또 경험을 또 잘 녹여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빵 터지게끔 하는 매력 지수를 아주 또 발산을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확률로 항상 또 이제 결과가 난다는 거를 잘 느끼고 계신 것 같고, 그 김보라 사장님처럼 어쨌든 현장에 가보면은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잘하니까 이 사람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이렇게 이끌리듯이 해서 클로징은 잘하는데 그 뒤까지 이제 전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막 들어가서 이렇게 클로징까지는 되지만 사업적으로 이 사람이 확 끌려오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안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변화를 좀 크게 한번 확 느끼시면서 그러시면서 정말 상대방이 궁금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거를 한 번 터득하시더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파트너 선생님들과 잘 성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이어서 정혜연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작년에 이렇게 하면서 뭘 가장 느꼈냐면, 31페이지에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작년에 저 또한 그 거절하는 그 약간의 그런 반대 극복하는 부분이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저는 조금 나누고 싶었고, 거절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좀 받아봐야지만, 나는 너무 이게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확률 게임이라고 하고, 성공은 또 게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땐, 이런 거절도 해서, 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런 상처가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복하고 그 위에 그 주황색 글씨로 평균율과 통계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획을 진행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거절 또한 또 당해봐야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 원래 거절했던 사람들도 또 그것도 다시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조금 극복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표시를 했고 55페이지에 저도 신성진 사장님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 동기와 당신의 최우선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4페이지랑 5페이지를 다 표시를 했어요. 5가지 황금 질문은 감정의 문을 열며 열의가 있는 가만 고객들이 자신의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근데 제 생각만 이렇게 내비쳐서만 되는 거는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그룹장님이 언제나 너가 원하는 뭐 월 얼마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뭐 여행을 어떻게 가고 싶어. 차를 뭘 뽑고 싶어. 이렇게 너의 생각을 자꾸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의 제가 여행도 보내줘, 차도 보내줘. 이건 도른 눈은 나만 그런 거고, 나만 그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저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조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찝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꾸 듣는 연습, 그쵸? 하고 적절히 질문하는 거 중요하다. 너무 이제 맞는 말씀 또 잘 해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이나 사장님. 다들 책을 잘 읽어오셨네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음, 그렇습니다. 어, 저는 책을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며칠 이렇게 수시로 좀 읽고 있는데, 이번에 독서 미팅 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오늘까지만 읽었어요. 2장까지만 좀 꼼꼼하게 읽느라고 읽었는데, 그 범위 내에 있었고요. 어, 저는 책 보면서 좀 나름 반성을 좀 한 것 같아요. 아까 김혜미 사장님이 처음 짚어주셨던 가만고객 목록 살펴보면서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어려, 쟨 너무 부자야, 막 이런 생각했다고 이제 써 있잖아요. 일단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법칙 1에서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워크샵 했었던 그때 조금 느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사람을 되게 많이 가려서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워크숍 때 조금 뭔가 한때 머리를 맞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백선희 사장님이랑, 백선희 사장님, 그 스폰서 사장님이 누구시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노수영 사장님? 네, 노수영 사장님 두 분이서 정의주 사장님 칭찬을 엄청 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좀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를 처음 했다는 이유가 저한테 언제까지 핑계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반성을 했었는데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면 사업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그 반성을 하게 됐던 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칙 1에 나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혼자서. 지하철에서 막 등에 식은땀이 막 나는 거야. 그동안 나의 행동과 생각했던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람 가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가린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 확률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1장을 읽게 됐고요. 2장에서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의 제일 마지막 줄에 지금 신선진 사장님도 그렇고 정현 사장님 짚어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 동기가 당신의 최우선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 멘트가 이게 초기 사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하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굴 만나더라도 내 얘기가 먼저고 내 말이 우선이고 이게 중간에 말이 끊기면 안 될 것 같고 그 침묵을 장혜원 사장님처럼 못하는 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알려주는 그 5가지 황금 질문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고 그 질문이 조금 많이 체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1, 2장을 읽으면서 저한테 되게 팩폭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저는 이 책을 또 우리 그 쇼더 플랜처럼 또 주구장창 달고 다닐 생각으로 전자책으로 잘 샀구나 생각을 하면서 네, 내일부터 다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처음부터 좀 느끼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편견 없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 부분 이제 잘 나눠주셨고요. 이어서, 네, 김영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해제 네, 들리나요? 들립니다. 제가 지금 애기 재우고 방금 와가지고 급하게 고생하셨어요. 책을 읽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 5가지 황금 질문 보면 그 듣고 계시죠? 네. 적응하셔야 돼요. 줌미팅 원래 이렇습니다. 당신의 최우선 동기가 무엇인지를 일단 못 물어요. 왜냐면
제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이제 처음에 장미지 사장님이 저한테도 꿈이 뭐예요? 돈과 시간에 대한 자유가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제가 그런 거 없고 저한테 그걸 왜 물으시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살짝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조금 제가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받아들이고 이게 좀 힘들었었어 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를 묻는 걸 못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들릴까 봐. 응,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최우선 동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이유도 이제 계속 못 묻는 것, 5가지 묻는 거 일단 너무 많고 무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왜 중요한지도 잘 못 묻고 그래서 현실과 한번 비교를 시켜주면은 되게 이제 그쪽에서 뭔가 시무룩해하는 그런 거 보이면 이제 더 이상 저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일단 거기서 일단 한번 꺾이고요. 그리고 클로징까지는 또 잘 하는데 제가 계속 제 말만 떠드는 이유도 사실 클로징을 하고 가입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결정 선택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거절당할까 봐 이미 내가 판단이 끝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생각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어플 깔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만나요 하고 그냥 제가 도망와 버린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자신이 이미 리크루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되게 컸었고, 제가 이제 책에서 되게 와닿았던 건 이제 94페이지에 이게 저는 그, 그때 변함 사장님께서도 그 마이스토리는 한 방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논리로 이게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으로 되는 부분 아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해결책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아야 하지만, 논리는 이성의 문을 열 뿐이다. 5가지 한글 질문은 감정의 문을 열며, 열의가 있는 가망 고객들은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먼저 찾지 않은 채 해결책만을 제시한다면 그 가망 고객에게 일시적인 열정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감정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큰 이제 인생을 책으로 배운 저여가지고 뭔가 되게 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도 비싼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이게 왜 비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막 책 펼치고 설명해요. 근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은 그거 하루에 6천 원이라고 하면 돼. 그거 2명 먹으면 국밥 한 그릇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쉽게 알아듣는데 저는 책으로 계속 설명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갑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며칠 내에 차갑게 식어버려서 연락 안 되고 이런 고객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열정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며칠 우울한 것도 사실 있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팀 미팅도 자주 하고 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확신으로 꽉 채워야 내가 생기가 있어야 이렇게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두려움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양미 사장님. 우리 그 창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미팅 했었는데 그때 눈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거의 제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굉장히 에너제틱한 엄청 질문한 정말 한 50가지 이상 준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열정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책 맨 앞에서도 나왔던 모두가 나처럼 뚜껑이 바로 막 열려서 달려 나갈 것 같은데 왜 안 그런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배신감 이런 것도 느끼셨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냥 우리가 이제 탄소 덩어리가 그냥 놔두고 그냥 저냥 저렇게 그냥 발견이 되면은 연필 심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압력 같은 거 이런 막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나를 좀 더 고치고 막 단련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연필심이 아니라 그냥 탄소 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될 제목이면은 그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그랬거든요. 이거 엄청난 열정이 있는데 이제 이 노하우를 장착을 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이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질문에서 요게 좀 무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다 상대한테 하는 게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게 내가 혼자 막 어떤 기자가 질문하듯이 한다면은 상대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핑퐁식 대화라 그러죠, 우리가. 핑퐁식 대화. 내가 먼저 질문을 하면 상대가 답변을 하고, 상대도 또 궁금해서 나한테 묻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핑퐁식 대화가 흘러가면 사실은 또 그렇게, 전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례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해보시면서 아마 하시면서 이게 이제 실력이 더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응원 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우리 김지혜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라 사장님이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되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 사장님들이 다, 어, 공감하신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초기 사업자 때 이게 필독 도서라서 그때 읽을 때는 사실은 이제 내가 네트워크를 진행을 많이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읽었었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아 너무 진짜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되게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41페이지에 우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평균율이 나오잖아요. 이 앞에 이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평균율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원래 사람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거절이나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타격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진짜로 그룹장님이 처음에 이제 초기에 스폰서링 해주실 때, 그냥 이 일은 뻘에서 조개 껍데기 뒤집으면서 진주를 찾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생각이 엄청 복잡하고 이러질 않으니까, 원래 뭐 거절도 별로 타격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뻘에서 지금 조개를 뒤집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안 힘들었어요. 사실은 별로 안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파트너 사장님들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거절에서 너무 막 그냥 막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는 성격인데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게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게 너무 희망적인 게 저 같은 성격이야 뭐 그냥 뒤집으면서 다니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법칙으로 사실상 그냥 평균율이라는 게 10명에게 전달을 하면 그 중에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소리 없이 사라진대. 근데 우리가 진짜 해보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은 그냥 소비자로만 남고, 1명이 정말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요번에 읽을 때는 이게 딱 들어오면서, 이거를 PM 비즈니스에 대입을 해보니까, 사실 그냥 1명의 열정적인 사업자를 만난다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PM에서는 정말 팀 빌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앞으로 CL을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PT 한 라인을 해줄 파트너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0번의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설레이겠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을 해서 보니까 너무 신나게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저처럼 뭐 거절에 별로 무디고, 감정선이 좀 무디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마음이 여리고,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하는 파트너에게는 요런 내용을 전달을 같이 하니까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게 다시 보이면서 이걸 책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도 되게 많이 와닿게 딱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외우듯이 앵무새 얘기하듯이 우리가 뻘에서 조개 뒤집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랑 또 이렇게 확률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또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도 또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진짜 책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 사업을 하는데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한 명을 만나는 그 여정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보면 이 알버트가 이 론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론이 결국에는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사장님들이 많이 나눠주신 것처럼 니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최우선 동기를 못 찾아내서 결국에는 이제 클로징이 안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뒤에도 바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61페이지 그 중간에 절대 추측하지 마라. 엉뚱한 결과를 낳기 쉽다.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되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무디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오죽했으면 저는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제 이거는 그룹장님하고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첫 페이지 보면 막 올라오잖아요. 팔로우 된 사람들. 그걸 안 봐요, 저는. 그걸 안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검색에 눌러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라는 거를 처음에 했을 때 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을 한다는 게 그냥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던 거죠. 저의 사람으로서는. 근데 사실은 너무 상대방의 니즈를 알아야지만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나중에 놓고 보니까 정말 그 과정 안에서 이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고 성격도 많이 바뀌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나를 바꿔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리크루팅을 할 때도 상대방의 니즈를 정말 최우선 동기를 찾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팀을 이끌 때도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추측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뭐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제 먼저 추측을 하고 저 사람은 그래서 저기까지야.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통을 왜 우리가 파트너들과도 굉장히 딥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룹장님도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정말 파트너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파트너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임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제가 이 비즈니스의 그 로드맵을 보고, 이 보상 플랜을 보고 뚜껑이 날아갔던 사람이니까, 누구나 이 보상을 보면 뚜껑이 날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날아가는 거야, 도대체? 왜 이 보상을 보고 가슴이 안 설레지? 도대체 뭐가 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거지, 저 사람들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만나보고 나니까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꽂히는 부분도 다르고, 정말 진짜 막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뭐 팀으로 같이 하는 이런 게 좋대. 막 이런 거에 막 꽂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일단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사업적인 거 막 이런 거에 막 밀고 나간다면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맨날 자영업으로 혼자 일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그룹 문화에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에서도 되게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 다르구나.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부분에 요번에는 좀 이렇게 물론 리크루팅 할 때도 상대방의 그 니즈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PM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그 자세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느끼면서 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냥 개인 우리 1대1 STP가 아니라 사실 팀 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팀원들을 리드하고 함께 이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사실은 니즈 파악과 동기부여는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초기 사업자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뭐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능력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큰 그룹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사실 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웠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항상 추천하고 선정 도서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김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마이웨이 약간 남보다는 약간 남을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눈치를 많이 보거나 이런 성격이 별로 아니었어가지고 초반에 이걸 익히기는 어려웠지만 익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 것이 되잖아요. 내 DNA 남게 되면은 너무 이 성공 확률 자체, 여기서 말하는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잠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앨런 피즈라는 이 저자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터고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잃어서 그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전 세계 크루즈 여행을 그 유모까지 고용을 해서 아이들 돌봐줄 유모까지 고용을 해서 전 세계 여행을 떠난 저 뉴스킨의 시조새 같은 그런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업에 이제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를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적인 거를 많이 이제 적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3페이지 서론 성공을 위한 약속 부분에 나오죠. 이거 임소연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사람들이 스스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해야 되는지 스스로 말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만 있다면 말이야. 라고 나오죠. 이 일을 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설득하는 일인 줄 알고 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니즈를 파악하고, 본인의 입에서 왜 해야만 하는지의 그 이유가 본인의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게 엄청난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 사업 성공에.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질문이죠. 내가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면 되는 건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김양미 사장님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친구를 만났어. 자기 시어머니 욕, 남편 욕, 누구 욕 하면서 자기 얘기만 3시간을 하고 떠난 친구가 좋은지,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내 얘기 잘 들어준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지,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얘기 잘 들어준 친구 만나고 싶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자기 얘기만 독일 PM 좋고, 플러시가 이거고 어쩌고, 이런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도 앵무새처럼 이 5가지 최우선 동기를 앵무새처럼 AI처럼 막 질문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도 그러니까 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나도 내 팀원을 뽑는 자리예요. 내가 내 팀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나도 선택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야 나도 내 팀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나도 질문을 던져야 된다. 왜냐?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첫 발자국 내딛기에서 성공을 위한 황금의 법칙이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공학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의 법칙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법칙 1, 2, 3이 다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3가지 법칙이 다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법칙 1, 2, 3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나올까요? 저는 초기 이제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IMM이 힘들어요? VP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캘린더를 한번 펴보세요. 미팅을 몇 건 하셨나요? 지난달에? 여쭤봐요. 그러면 5건 한 거야. 리얼 스토리예요. 5건 하고, 7건 하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 월 150, 200 벌려 그래도 매일매일, 한 달에 매일매일 나가니까 거의 몇 번이에요? 뭐 25번, 6번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구나. 22번, 두세 번, 22번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9 to 6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미팅을 5건 하고 10,000포인트를 하길 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인이 잘못됐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원인이 잘못됐는데 그런 결과를 바라고 있는 거다. 이거를 나부터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미팅을 10건 했을 때 5,000포인트가 나와. 그럼 나의 확률이 나왔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20번 하면 되는 거예요. 10,000포인트 하기 위해서.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업은 넘버다, 비즈니스는 숫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의 이런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나의 그냥 확률을 알고 그 확률에 맞게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29페이지 나오잖아요. 29페이지 네 번째 줄에 평균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새 집이나 내 설명을 들어주지 않는 3명의 사람들,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김진 사장님이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업에서의 수많은 거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맛보셨었기 때문에 그런 게 훨씬 단련이 돼서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 어차피 나를 오케이 할 거 아는 거죠, 내가. 밀고 나가면. 그 아시니까 아무렇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특히나 내가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신경 쓰이는 이유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그런 이유는 이런 확률 게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확률 게임이란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은 할 거야. 쟤는 그래도 할 거야. 그냥 확률 중에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9명의 친한 친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저 친한 친구는 10명 중에 한 명이라면 1이어야 되는 거지. 사인업을 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저기 9명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애로 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매몰차게 하니까.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확률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 하셨죠? 아, 정희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오더라. 연어처럼. 거절했던 사람도 또다시 물어보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나만 꾸준히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평균율, 확률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는 법칙 5번, 이거를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평균율을 향상시켜라. 사업을 이제 초기 사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은 하실 수 있거든요. 클로징도 하시고, 해경북도 다 하시고, 혼자서 막 FT도 매기고 다 하세요. 근데 어느 부분이 안 돼요.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의 확률이 컨택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미팅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STP까지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클로징이 안 돼. 혹은 클로징은 되는데 이상하게 리크루팅이 안 돼. 혹은 리크루팅까지는 되는데 이상하게 시스템 초대가 안 돼. 이렇게 각자 막히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의 확률이 아주 급격히 낮아져 있고 낮아져 있는 확률을 그 부분만 마치 막힌 혈관을 뚫듯이 그 부분만 딱 뚫어주면은 훨씬 사업적 비즈니스 성과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데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혼자 아나요? 그걸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알면 벌써 PT 갔어야죠. 내가 알면 벌써 그냥 모든 거를 다 아는 수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 확률이 좀 낮아졌는지를 아시고 싶으면 나의 이제 패턴을 잘 읽으시고, 특히 근데 누가 잘 아냐면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에게 내가 지금 뭘 고쳤으면 좋겠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을 해줬을 때 딱 고쳐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평균율을 조금 빠르게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 참 하기가 힘든 사업이 있다. 이게 조금 느려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사업의 방식에서 이게 맞아.
그리고 스폰서에게 묻는 게 자존심이 상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된다면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음. 근데 우리가 뭐 자존심 세우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너무 팀 사업이고 뭐 파트너 잘 돼야 스폰서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서로가 좋고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장의 이제 마무리는 지금 바로 만나라. 뭐 이렇게 이제 끝나죠. 지금 바로 만나라. 행동량을 늘려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라. 결국 만나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2장의 yes라는 대답 얻어내기 굉장히 핵심적인 장이에요. yes라는 대답을 얻어내야 돼요. 근데 고객의 말은 언제나 항상 옳은데 고객은 어때요? 내 말을 항상 반대한대요. 이 장에서 고객의 말이 옳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5페이지. 고객의 말은 언제나 옳다. 이 챕터예요. 가난 고객에게 아래에서 이제 여섯 번째 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PM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시간도 막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그 얘기부터 꺼내면 어때요? 저 지금도 만족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 텍스트도 있잖아요. 난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데요? 너 돈 벌어야 되잖아. 친한 친구한테. 너 지금 누구 뭐 학원비 뭐 어디 보내주고 싶다면 너 해야 되잖아. 아무리 친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아니, 너 괜찮아. 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게 이제 보통의 대화 패턴이에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이게 대화의 패턴을 그래서 항상 내가 상대를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요? 그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진리예요. 그냥 심리학의 진리. 그쵸? 화내죠.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화내죠. 내 얘기니까. 남편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쇠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열쇠 네 가지를 이제 풀어서 말해주잖아요. 첫 번째 열쇠. 그냥 무조건 너 이거 해야 되잖아. 해. 이게 아니라 아이스 브레이킹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많이 나눠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신뢰를 어느 정도 조금 쌓으라는 거죠. 어떻게 지냈어? 좀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조금 신뢰를 쌓으면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조성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 뜨거운 다주 핫 버튼이라 하죠. 상대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감정이 동요되게 만들고 이러한 그 사람의 핫 버튼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감각이나 세포가 사실 그 사람의 말에 엄청나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야 그게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내가 풀셋 막 얘기하려고 막 준비하면은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 질문이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질문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쵸?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김보라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생각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잠시 뒤로 밀어둬요. 계속 밀어두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밀어두면 돼요. 여기까지, 알 때까지만. 잠시 뒤로 밀어두고 관심사를 일단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관심사를 일단 찾기만 하면 저는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도 나와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STP를 할 때 그 사람의 언어를 인용해서 STP를 해라. 이게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나 남편이 은퇴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남편을 과도하게 사랑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글쎄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중간중간 그 사람이 잊을 때마다 저는 해주거든요. SCP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뜨거운 단추를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52페이지. 이번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는 안일함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흥분하거나 막 좀 우울감이 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대요. 김양미 사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약간은 상대의 감정이 동요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뭐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약간 이제 조금 성향이 조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화를 낸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의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죠. 53페이지. 모든 사람들의 동기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거나 내가 너무 끔찍한 나의 삶이 있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나 이런 거를 너무 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우선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음, 요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여기서 뭐, 본인의 이제 이야기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가 수입, 재정적 자유, 자신만의 사업,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9가지 유산 남기기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이 9가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본인이 가장 원하시는 동기 하나를 골라보게끔 이제 여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내가 하면서 어떠한 최우선 동기가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뭐 추측하지 마라.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김진선 쌤이 딱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기를 발견하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순간에 갑자기 이거를 질문을 꺼내서 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내는 게 5가지 황금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65페이지 나오죠. 첫 번째 황금 질문. 당신의 최우선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당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지를 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보여주면서 황금 질문 중에 최우선 동기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그 Y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2번, 3번에서는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말만 다르지 어때요? 같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5번째, 그 부분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어떤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삶이 월 1,000을 벌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겠어요? 어. 그러면서 또 그 부분이 그럼 또 걱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STP 할 때 제가 이제 파트너님들께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STP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가장 이 사업을 통해서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거를 너무너무 설레게끔 막 상상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어땠을 것 같은지를 또 확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게끔 롤러코스터 타듯이 SB를 사실은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사실 이 황금 질문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약회사 뭐 연구원이었을 때, 그냥 직장인이었을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삶이고, 거기서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수입의 2배 정도 벌면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2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이제 현재 내가 이제 벌고 있는 수입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시간적 자유가 있고 원하시는 소득 이 정도를 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거를 좀 그릴 수 있게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펼쳐질 것 같으냐? 인생에서 왜 중요하냐? 이런 이 질문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해 나가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67페이지 NG가 레이와 루이스를 만났을 때 여기가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게 실제 황금 질문 5가지를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71페이지. 당신의 1순위 동기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진짜 뜻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속뜻은.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적 자유라고 말했고
그럼 두 번째,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Y를 끄집어내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삶의 진심이고 뭔가 내가 지금 이미 열심히 사는 사람이란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좀 두려워서 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나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왜 중요하죠? 다시 말하게끔 강하게 그 사람의 입에서 두 번 연속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해서 반복하게끔 만들고 네 번째, 다 이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이미 설레요. 자기가 말하면서. 아, 내가 막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나 살고 싶고, 이런 얘기 다 해서 막 이미 설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그냥 사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때 이제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좀 우울감이 생기거나, 대답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좀 침묵의 시간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이 타이밍에. 근데 가져야 되죠, 이때는 충분히. 왜 걱정하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73페이지에 이 사업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말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와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이 사업의 계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STP를 진행하면 이 소개자,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도 나도 처음 들어요. 이 얘기를 그 현장에서 많이 하실 때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는 실제 처음 보시는 분을 미팅을 하고, 근데 이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초기 사업자 분들이 이 니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미팅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그 사람도 이 사업에 내가 관심도가 생기고 그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대답을 하면서 본인의 어떠한 것들을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고 이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적인 것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하다가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제 가만 고객의 언어를 반복 사용해라. 94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내가 니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니즈 파악을 했고 상대에게도 이 정확하게 그려졌다면 이 5가지 황금 질문, 논리는 이성의 문을 열 뿐이고 5가지 황금 질문은 감정의 문을 여는 거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Y를 찾지 않았으면, 최우선 동기 요인을 찾지 않았으면 아는 채 그냥 STP만 한 거죠. 해결책만 제시한다면 일시적인 열정이지 감정적 동기부여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STP 할 때는 가만 고객이 언급했던 용어, 그 사람이 꿈을 말했을 때 말했던 그 사람만의 언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사람의 니즈. 그거를 반복해서 사용해야 돼요. STP를 하는 중간중간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좀 더 효과적인 STP를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부분만 잘하면 결단을 얻어내는 거는 수월해지죠.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많이 좀 하게 되는 책이라서 이런 것들이 잘 나누게 됐고,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또 바로 100%가 다 되진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하고 깨달으시는 이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또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이 3장, 4장, 5장까지 마지막까지 또 100페이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